공부하는 PMO의 이석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63편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PMO 전문가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화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PMO 전문가라고 하면 과연 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어떤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 7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인식의 문제, 그다음에 감리하고에 대한 문제, 수행 가이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PMO 기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PMO의 전문가가 없다.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이 PMO 전문가가 왜 없냐? 이미 공공정보화 부분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수행이 됐었는데 무슨 없다는 소리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제 얘기는 PMO 전문가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다. 특히 여러 가지 들리고 또 실제 제가 그 PMO 프로젝트에 이제 평가에 가보면 그 많은 심사위원들이 PMO가 뭔지도 모르고 그 PMO를 심사하러 오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유튜브에서는 좀 이러한 문제를 좀 심도 깊게 다루고자 PMO 전문가가 가져야 될 역량이 그럼 뭘까? 그럼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꼭 PMO라고 하면 그 현장에서 관리해야 될 정보, 그 다음에 알아야 될 4가지 도구, 이건 다음번 제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PMO가 그럼 착수부터 종료까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PMO 전문가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PMO 전문가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6가지 정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PMO 전문가라고 하면 실제 지금 이제 저한테 여러 군데에서 이제 문의도 오고 또 실제 하고 있는 분인데, 고객사 쪽에서 무슨 기관에서도 왜 우리 쪽의 PMO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감독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산출물이나 보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발주사 쪽에서는 되게 갑갑한 그런 내용이고요. 또 어떤 데는 이제 그 퀄리티 전문가처럼 이렇게 또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감리하시는 그러한 느낌으로 또 PMO를 수행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학문적으로 이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학문적으로 PMO의 역할은 헬퍼, 도와주는 사람, 지원해주는 사람, 가이드해주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도와주고,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또 필요하면 교육도 해주고, 필요하면 여기서 말하는 템플레이트도 만들어주고, 어떤 방법론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평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형상관리라든가 이런 쪽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당연히 이 사업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건 다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드라이브 하든가, 그 다음에 이네이블도 하든가, 계획을 수립하게 하든가, 영향력을 분석하든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성공을 예측하게 하는 게 PMO 전문가의 주된 역할이라고 제가 유튜브 62편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 앞에서 제가 현재 우리 그 실직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그럼 PMO 전문가라면 뭘 관리해야 되지? 프로젝트 수행을 할 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엔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사에서 하는 requirement, 요구사항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제안 요청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사 쪽에서 넘어가면 이제 그 요구사항을 수행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구체한 WBS에서 우리가 중요한 그 관리 단위인 워크 패키지를 가지고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R하고 W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짜려고 그러면 그 계획을 짜는 그 단위가 액티비티 단위로 돼야 되는데, 이 액티비티는 이 워크 패키지에서 정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티비티는 어디에 있냐면 액티비티 리스트 테이블이라는 그러한 산출물에서 이렇게 올 수 있고, 뭐 또 다르게 워크 패키지에서 우리가 액티비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중에 가면 우리가 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I, R, C, 이슈하고 리스크하고 체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이제 우리가 이슈 로그라는 이슈 대장 쪽에서 우리가 갖고 오는 거고요. 리스크는 리스크 레지스터, 위기 등록부라고 하는 위기 대장 쪽에서 갖고 오는 거고, 그 다음 변경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변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체인지 로그라는 그런 산출물에서 갖고 오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액션이 또 통제 단계에서 이루어지면서 변경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PMO 전문가가 프로젝트 수행을 하면서 꼭 관리해야 될 중요한 정보는 R, W, A, I, R, C 이렇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걸 모르고 계신 PMO 전문가가 많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 PMO의 사업에 평가 가보면 이러한 내용도 모르시고 뭐 감리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뭐 기술사라고 하시면서 그 기술사에서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PMO가 해야 될 일은 발주자하고 고객사, 수행사 간에 화목하게, 그러면서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리드하는 것이 PMO 전문가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PMO 전문가가 관리할 중요한 프로젝트 관리 정보, 이 RWAIRC가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 요거를 좀 설명을 하고 그 정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은 이제 requirement number, 그 다음에 WBS ID, 그 다음에 activity ID number, 그 다음에 risk ID number, issue ID, 그 다음에 change ID number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잘 수행됐는지를 보는 거는 이 WBS ID하고 Activity ID가 이게 다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일이 과연 요구사항의 수행에 어떤 문제를 갖고 오는지를 우리가 추적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결관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액티비티, 이 ID 넘버가 또 갖고 있는 거는 실제 그 실행 중에 어떤 이슈가 발생됐다든가 또 어떤 걸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액티비티 ID 넘버나 WBS ID 넘버하고 우리가 링크해서 해야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액티비티와 그 다음에 이 리퀘어먼트에 붙어 있는 어떤 이해관계자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서로 연결관계를 명확히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사전에 정의를 하는데, 주로 리스크는 여기에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워크 패키지 단위로 우리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리스크가 어떤 워크 패키지에 관련되는 거냐라고 해줘야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해서 만약에 어떤 리스크가 수행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뭐 예상이 된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PMO 전문가가 꼭 관리해야 할 중요한 그 정보에 대해서 제가 R, W, A, I, R, C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PMO 전문가라고 하면 최소한 그 사업 수행을 위해서 4가지의 도구는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가보면 하나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PMO 전문가라고 하면 꼭 사업 수행에 필요한 6가지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